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안녕하세요. 메리입니다. 음악 리뷰 시간이고요. 오늘 가져온 노래는 바운디의 신곡이 나왔어요. 최근에 바운디가 일본에서 체인소맨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그거의 OST도 불렀는데 그 곡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온 신곡이 있는데 나는 다들 그 체인소맨 OST에 눈길이 가 있는데 이 노래를 듣고 와 이거 바운디의 탑3 안에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노래 듣고. 어쨌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마음에 드는 곡인데 이 노래 들어보고 나서 또 리뷰를 해볼게요. 네? 내가 이 곡을 추천한 포인트가 뭘 것 같아? 그냥 지금 물어보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포인트? あの日まで流れ着いた鈍い足取りは甘い香りに誘われて突き刺す音で体が揺れる予感がしたまるで出会うことを知ってたかのように今虜になっていくそれはときめくパッションで滑り込んで瞳張っていくほらまだ眩しいよあれ虜になっていくあの魅惑のパッションに滑り込んできた小悪魔もほら踊り出してもそれはねまぐるしくはない目を塞いでもまた思い出すようにめまいがするほど強い光言葉足らずのそれは瞳ぼれあの日から時は重くなり止まり出した迷う秒針はあの日の魔法に惑わされきっと心が持たないね煮詰まり思いが吹き出てしまいそうなほど見間違いじゃないね迷う秒針が焦って巻き戻り出す前に背けるたびに体が揺れる予感がしたそれは逃げることを知ってたかのようにまた虜になっていくそれはときめくパッションで滑り込んで瞳張っていくほらまだ眩しいよあれ虜になっていくあの魅惑のパッションに滑り込んできた小悪魔もほら踊り出しても瞳放つ風で体がしびれる予感がした振り返れば時が進んでく落ちるように今虜になっていくそれはときめくパッションで滑り込んで瞳張っていくほらまだ眩しいよあれ虜になっていくあの魅惑のパッションに滑り込んできた小悪魔もほら踊り出してもそれはねまぐるしくはない目を塞いでもまた思い出すようにめまいがするほど強い光言葉足らずのそれは瞳ぼれ
바운디의 히토미보레라는 노래였는데 이 노래가 히토미보레라는 원래 단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에. 근데 바운디가 원래 이렇게 원래 없는 단어에 이렇게 말장난을 예전에 불가 행력도 원래 없는 단어인데 불가 학력의 저항을 행복하다로 바꿔서 쓴 거였는데 원래 히토메보레라고 처음 보고 반했다는 뜻이거든요. 첫눈에 반했다는 히토메보레. 근데 그걸 히토미보레라고 지금 바꿨는데 그 한자를 히토메보레는 그 히토메가 처음 봤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쓴 히토미는 눈동자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눈동자가 황홀하다는 뜻으로 바꾼 거거든요. 오. 근데 이게 원래 있는 단어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지금 이걸 번역을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히토메보레랑 비슷하게 똑같이 첫눈에 반했다고 하더라고. 네. 근데 첫눈에 반했다는 건 내가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좋아졌다는 건데 그걸 떠나서 엄청 이쁜 사람이거나 마음에 들거나 어쨌든 그런 사람을 봐서 네. 내 눈 자체가 아, 황홀해졌다 그렇게 써도 되지 않나?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기타가 메인이 되는 사운드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노래 진짜 너무 좋았어요. 음. 나 인트로도 좋았고 그냥 이 메인 보컬의 리듬이나 곡의 분위기 자체가 그냥 완전 약간 제 스타일. 근데 이 곡을 추천한 이유가 이 노래 굉장히 좋다고 개인적으로 느끼기도 했고 원래 바운디가 우타이테 이쪽에서 활동을 했던 친구인데 일본이 우리나라랑 이 작곡이 뭐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게 그 보컬로이드라는 AI 가수 곡을 만드는 그 시장이 있고 거기서 엄청난 작곡의 경쟁이 일어나요. 거기는 보컬이 그냥 AI 가수 소스를 끌어다 오는 거니까 그냥 작곡만 하면 되잖아. 네. 수많은 작곡가들이 일단 거기서 활동을 해. 가수를 안 찾아도 되니까. 여기서 하다가 가수 보컬을 찾으면 걔도 주고 얘도 주고 하면 되니까 일단 여기서 대부분 활동을 해서 여기서 경쟁이 치열하고 여기서 유명해진 사람이 메이저의 픽업도 많이 되고 이런 시스템인데 여기서는 우리나라보다 레퍼런스의 경계가 되게 넓어. 그러니까 그 카피의 경계가. 남이 썼던 소스 뭐 샘플링하고 차용하고 이런 게 좀 흔해. 다른 어떤 음악이 나오면은 그거를 이제 가져다가 자기가 뭐 이렇게 부분 차용해서 곡 만드는 게 어느 정도 허용이 돼 있어. 근데 이거는 사실 댄스 음악에서도 좀 그렇거든. 모든 장르에서 댄스 음악이 좀 레퍼런스가 조금 더 허용이 되는 편이고 원래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허용이 되는 시장이다 원래. 아무래도 처음에는 보컬로이드가 처음에 나왔을 땐 사람들이 뭔가 제도권 안에 들어온 게 아닌 느낌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 게 좀 편하게 통용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바운디도 자기가 막 엄청난 새로운 음악을 만들거나 새로운 멜로디를 만드는데 장기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친구는 기존에 나온 곡 중에 대중적으로 쫙 뽑아다가 조립을 잘하는 데 장기가 있어요. 근데 이 곡도 내가 처음에 듣고 딱 생각이 들었던 게 이 레트로 음악, 디스코 사운드로 가는데 일본에는 이런 디스코 음악, 레트로 음악을 하는 거장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야마시타 타츠로 님이라든가 일본엔 그런 시티팝 하시는 거장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의 그 장점을 쏙쏙 빼서 그냥 대중적으로 잘 뭉친 곡이 딱 나왔어. 막 어떤 음악적인 기술이나 신선함이나 이런 걸 얘기할 부분은 없지만 요소를 아주 사람들이 좋아할 요소만 다 가져와서 근데 그걸 잘 뭉치는 것도 엄청 힘들거든. 그러니까 잘 뭉쳐서 딱 내서 난 어떻게 보면은 그냥 곡의 대중성과 결과로만 보면 듣기 좋은 것만 보면은 일본에서 최근에 나온 레트로 음악 중에서도 수준급이 노래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곡을 추천하고 싶었고 사실 이 곡을 그래서 난 혼자 리뷰를 하려고 했어요. 네. 레트로 음악 좀 분석하면서. 근데 이 곡을 듣고 내가 생각났던 팀이 있어. 일본에서 이런 레트로 음악을 하는 밴드 중에 뭐 가장 유명한 팀 중에 하나인 사카낙션이 생각이 나는 거야.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을 받긴 했어요. 이거 그러면은 들려줘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지. 그거야. 포인트는 네. 사카낙션을 좋아하는 사람이 저도 좋아하지 약간 느낌 않을까? 받긴 했거든요. 던지는 점수를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 둘, 셋, 9. 오! 역시 9. 오! 역시야.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아까 그 기준을 좀 얘기했으니까. 일단 셋께서 저의 취향을 딱 간파하신 것 같고 듣기 대중성 좋게
그렇게 잘 만든 곡이기도 하고 이런 곡이면 이 곡에 제 스타일대로 불러도 괜찮을 것 같아서 아, 그러면 네. 그거는 전혀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불러도 될 것 같은데 제 스타일로 해도 조금 와 이거 너무 이상한데? 너무 따라온다? 라는 생각이 안 들 것 같아서 그나마 잘 묻을 것 같다는 생각에 대중성과 내가 할 수 있다. 아, 본인이 부르기에도